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덥겠습니다. 원주 지역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볕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네요. 모자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등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오후 들면서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다고 하네요. 내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고요. 자, 이후에도 비 소식이 작겠다고 하니까요. 이번 더위 또 장마가 다가오면서 좀 비와 또 아주 센 태양빛과의 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강원도민들의 흡연율이 지난해보다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죠. 원주중앙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 사업 내용도 오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힌 관광객들이 동해안으로 몰리면서 강원도 내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횡성과 평창, 여울은 약 20%, 강릉, 속초, 삼척도 약 10% 증가했고 이들 지역의 증가세에 힘입어서 강원도 전체 매출액도 지난해 수준을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북선 전철 구간의 시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 전철 구간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시운전 열차를 투입해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이 구간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운행시간이 현재 1시간 40분으로 단축돼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내 5개 대학이 계절학기 대면 강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계절학기 대면 수업을 결정한 대학들은 이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파 우려가 크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내 학생과 또 지역 주민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청 축정분석과의 안명찬 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 취지가 어떤 겁니까? 예. 저희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많은 교육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교육 진행 시에 그 설명 위주의 교육은 체험자들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흥미 유발이 좀 어려워서요.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형 수업으로 체험자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도록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자, 프로그램이 이제 설명 위주의 교육도 있었고 또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수업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게 뭐 어떻게 종류가 나뉘는 겁니까?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업은 학교 방문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대상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수질 분석 체험과 환경 관련 강의 2가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예. 두 번째 사업은 행사 참가형 교육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교육 행사에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수질 분석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수질 분석 체험과 환경 관련 강의 어떤 겁니까? 예, 수질 분석 체험은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물속 환경 이슈와 관련된 실험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흙탕물의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탁도 실험, 그리고 물벼룩을 이용한 물의 위험성을 판별하는 생태 독성 실험,
그리고 눈으로는 볼 수도 없지만 작은 그 물속의 플랑크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 그리고 물의 산성도를 확인하는 pH 실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강의는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지 기후변화 이야기, 나뭇잎 생태 놀이 등 환경 오염이나 중요성 인식 개선, 환경과 관련된 놀이 등의 강의나 또는 체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체험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당초 저희가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루어졌습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 취지가 그 직접 체험자들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교육 행사가 연기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프로그램도 연기되었고요. 현재도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서 현재 진행하는 교육 사업들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많이 늦춰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 단위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신청 원하는 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 환경청에서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원주지방학청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물절약 등 환경 관련 강의를 원하시는 학생, 군인 등 단체에서는 저희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또한 원주 과학축전이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 행사에 저희가 직접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주민분들은 관련 행사에 오시면 환경교육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올해 처음은 아니죠? 예, 처음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호응도가 좋은 체험형 교육으로 기존 설명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대체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제 6월이 또 환경의 달이에요. 네네. 이런 달에 또 첫 발을 띈다. 나름대로 네.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우리 시민들 좀 참여의 말씀, 좀 이제 그 응원 좀 이야기해 주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환경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체험형 교육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교육 행사에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환경청 측정분석과의 안명찬 연구소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이 강원도 흡연율이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전국에서 강원도 흡연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은 작년엔 오히려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또 좋게 보면 원주 지역의 흡연율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일단은 흡연율, 이 강원도민도 흡연율이 2018년엔 전국 1위였어요. 이게 5위로 낮아졌군요. 네, 강원도민들의 흡연율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보다요? 네. 강원도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도민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흡연율은 21%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체 흡연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강원도가 1위로 가장 높았는데요. 1년 만에 5위로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 내 성인 남성 흡연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강원도 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39%로 지난 2018년 45%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전국에서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강원도가 1위였지만 1년 만에 4위로 낮아졌습니다. 네. 자, 강원도 흡연율 감소를 했는데 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흡연율 역시 좀 감소 추세입니까?
네, 지난 2018년 원주 지역 흡연율은 25%였습니다. 다만 원주시 성인 남성 흡연율은 4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다만 원주시 금연 시도율은 전국 평균보다 매년 높은 편이었습니다.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원주시 흡연율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원주시 흡연율은 20%로 1년 만에 5%포인트 감소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윤경희 건강생활팀장에게 듣겠습니다. 2019년도 원주시 전체 흡연율은 2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보다 무려 5.3%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이 항목도 현저하게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 금연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저희가 이제 금연 사업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금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연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교육은 저희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동화 구연이나 인형극, 청소년기에는 엔드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이제 청소년 금연 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매직 퍼포먼스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다양화시키고 흥미나 관심도를 높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또 원주시 차원에서도 금연율 좀 낮추기 위해서,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있죠. 네, 원주시는 현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연지도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금연을 홍보하거나 흡연을 단속하는 것이 바로 금연지도원입니다. 또 원주시 보건소는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원과 버스 정류소 등 14,000곳이 넘는데요.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현재 금연상담실은 지난 5월 22일부터 원주시 보건소 지하 1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20에서 30% 증가하는데요. 위암이나 인후두암, 방광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 또 이번에 코로나19가 많은 분들 건강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평소에 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위험하다, 좀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평소에는 건강 이상이 없었는데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이게 코로나19에 전염되었을 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이게 결국 이제 호흡기 질병 아니겠습니까? 호흡기 아무래도 이 폐 쪽이나 이쪽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분들도 흡연력 있으신 분들은 상당한 좀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 지역으로 선정되었죠. 중앙동 일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앙동의 도시재생 사업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도시재생과의 양농수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게 승인이 언제 된 겁니까? 네, 중앙동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서면 심사, 현장 실사, PPT 최종 발표 등의 심사 과정을 통해 2019년 10월 8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예. 금년 6월 19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작년 말에 이제 승인이 되었고 올해 초에 이제 그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고시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계획은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중앙동은 사업구역 전체가 상업지역이다 보니 네. 상권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요. 네, 또한 사업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요 사업은 전시 체험, 북카페, 문화예술 공동작업장 등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공유 플랫폼 구축,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인 강원 감량과 문화의 거리 경관 건축 특화를 위한 경관 개선, 지역 주민과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등의 생활 SOC 공급, 풍물시장 내 방문객 이용 활성화를 위한 휴게시설 및 소공연장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중간 지원 조직인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창업, 협동조합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중앙동 주민세대체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각종 뭐 문화 인프라 또 생활 인프라 등이 이제 대폭 확충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네네. 대규모 사업보다도 이 지역의 곳곳에 좀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가 좀 이제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사업 규모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 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업 대상지는 중앙동, 평원동, 일산동 이런 약 29만 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8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시재생 사업으로 교통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비가 300억 원, 공공플랫폼 구축을 위한 강원도개발공사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또한 부채 연계 사업으로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정통시장 시설 현대화, 관광 두레시티 투어 등 부채 연계 사업비로 398억 원, 네. 자체 사업 3억 원 등이 투입되어 복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정부 예산하고요, 또 지자체에서 자체 또 소요되는 예산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차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몸도 오늘 한 곳이 안 좋으면은 전체 컨디션이 안 좋아지듯이 지역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곳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원 도심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앙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과의 소통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작년 사업 준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상인회 등을 찾아다니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 사업 추진단, 행정협의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앙동 전체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부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각 단위 사업마다 주민협의체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중앙동 재생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제 구도심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원동 지역도 있고 일사운동도 그렇고요. 다른 원도심 재생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중앙동과 봉산동이 각각 선정되었고, 네. 그리고 올해는 우산동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지역 원도심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정말 뭐 예산을 투입하면요, 어느도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도 이제 봅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되느냐, 또 이런 투입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활용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장기적인 플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또 고민을 하고 있나요? 네, 사업 추진 이상으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동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그 해당 지역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인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정장 강화 사업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변화되는 사회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몇 년 정도 걸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은 그 중심 시가지형으로서 5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5년 동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5년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우리 시민들 또 이제 시에서도 함께 중앙동 또 구도심 사업들 워낙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또 관심과 또 격려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도시재생과의 양동수 과장이었습니다.